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남 뉴타운도 안 묶였는데 우리 왜 묶는 거야 도대체? 대치동 입장에서는 아니 반포는 가격이 저렇게 많이 오르는데 왜 우리를 묶나요?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또 하는 거예요. 반대 입장에서는 대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주변이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정비사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목적 적합하다라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나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최근에 반포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찍었죠.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49억 8천 신고가를 찍었고요. 그리고 아크로 리오파크도 50억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신고가를 찍은 곳들은 로열 호스나 로열 동이라는 얘기가 있고 한강 뷰가 많이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최근에 9평 50억 시대가 열렸다. 34평이고 전용 면적이 20몇 평밖에 안 되는 아파트가 50억 시대가 열렸다. 이게 사실 신고가는 찍었지만 지난 고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많이 오른 건 또 아니거든요. 지난 고점 대비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오른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50억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34평이라고 하면 9평이라고 얘기를 하죠. 엄청 부자들이 사는 평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50억을 찍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는 아파트값 잡으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8월 8일날 나왔던 88 대책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서울시에서 강남 3구랑 용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억 거래를 의식과 탓도 있겠고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핵심지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검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맥락은 아파트 가격 오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할 거야 이건 아닌데 전체 맥락을 보면 아파트 가격 오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핵심지를 묶어가지고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냐?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는데 허가를 받아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토지를 거래하는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인과 사인의 거래 아니에요. 내가 가진 토지를 내 친구한테 판다라고 했을 때 사인과 사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허가를 받아라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토지나 주택을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거래 허가지만 토지에는 주택이 포함이 됩니다. 주택을 우리가 이게 사게 되면 땅의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고 이거 토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걸 왜 허가를 받으라고 하냐? 일단 투기적인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관에서 승인 자체를 안 해줘요. 허가를 안 해주게 되면 그 거래가 무효가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은 있어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예외 조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수요만이 매수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구로 묶이게 되면 실수요자가 아니면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걸 사가지고 잔금을 전세금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게 안 돼요. 너 이거 사서 네가 사용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동대로 개발하고 잠실 마이스 개발 때문에 잠실동 그리고 대치동 청담동 묶였었잖아요. 삼성동까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로 일부가 묶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토지 전체에 대해서 이걸 규제를 했는데 상업용으로 쓰는 근생 건물도 여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사는데 한 층이라도 너가 직접 사용을 해야 허가를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규제가 있었어요. 되게 황당한 규제죠. 내가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는 상업용 부동산을 건물주가 왜 써요 그거를. 근데 그런 규제가 있다가 이건 불합리하다 라고 해서 상업용 건물은 제외를 시켜줬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만 규제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거죠. 사인과 사인의 거래에서 내가 이거를 팔고 싶은데 이거를 팔려고 하면 매수하려고 하면 너 반드시 관의 허락을 받아라고 하면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거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인 곳들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곳을 지정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집값 상승의 이유만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다음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냐? 거래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서류 검토해서 현장 조사하고 그리고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거래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나 거래를 중개해주는 사람들이 다 써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실사용 목적이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현재 묶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여기 일부가 묶여있어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부지랑 잠실 마이스 때문에 그래요. 이 법률이 한목적성 이런 거예요. 물론 재산권 제한은 하지만 이게 개발이 되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값이 결국 개발이 끝나게 되면 더 올라가게 될 텐데 이 정도 불편함 감수할 수 있는 거고 개발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너무 투기 수요가 몰리게 되면 과열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한목적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표적인 게 여기고요. 그리고 압구정 아파트 여기 재건축 단지들 여기 묶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묶여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단지 여기도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지역들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목동 택지 개발 사업지구 여기도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 전략 정비구역 여기도 묶여 있습니다. 여기 트리마지가 여기 있죠. 여기 트리마지가 여기 있고 트리마지 옆에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있는데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이렇게 여기도 묶여 있습니다. 잠실동 엘스 109 B타입 그리고 111 타입이 25개 됐구나. 이 정도가 시세군요. 26억 그래서 27억 정도. 어쨌든 현재 토호제는 토호제라고 할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재하는 거를 토호제라고 하는데 토호제는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요. 재산권 행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거고 결국은 토호제를 해봤자 가격 못 잡는다. 엘스 봐봐. 어차피 못 잡어. 이걸로 가격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오산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집가 상승 효과를 차단을 해도 결국은 풍선 효과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비판인데요. 아파트 시장을 쭉 팔로우업을 해보면 너무 많은 변수들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아파트 가격 동네별로 팔로우업을 좀 하다 보면 여기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옆 동네가 가격이 올라가고 예전엔 가격 차이가 20% 정도 났는데 지금은 가격 차이가 10%로 줄어들게 되고 이런 풍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이 풍선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이런 데들 쭉 팔로우업을 하고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그리고 규제가 다 같이 묶였을 때 그리고 규제가 일부가 풀어졌을 때 이런 걸 다 비교를 해보면 반드시 풍선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도 잘 못 잡고 뭐 잠실동 묶어봤자 잠실동을 묶게 되면 옆에 애들이 혜택을 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도대체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강동구의 현재 집값은 규제 지역으로 묶인 송파구를 전제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풍선 효과 때문에 많이 비판을 또 합니다. 다시 이 기사로 돌아와서요. 이번 컨텐츠의 키 토호제를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거래가구역에 지정이 되면요. 일단 실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기 수요는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해서는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가 차단이 되니까 당연히 그 유동성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에 결국 단기적으로는 반영이 됩니다. 동시에 시장이 풀리는 매물도 감소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거래량이 떨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잠실동을 토지거래가구역으로 묶었어. 실수요 말고는 잘 들어오기 힘들고 막 그래.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자기들이 봤을 때도 여기가 저기보다는 분명히 입지가 더 좋고 송파구 쪽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데가 그래도 그쪽이잖아요. 이 규제가 살아있을 때 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최대 5년 동안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5년이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근데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왔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최초로 묶인 시점부터 내년에 되면 풀어줘야 됩니다. 묶인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른데 지금 묶고 있는 지역 중에 상당 부분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묶지 않는 이상 도 풀어줘야 돼요.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잖아요. 모든 조건이 똑같다라고 하면 규제가 풀어졌을 때 당연히 가격 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고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매물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월세 공급하는 사람도 줄어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마이스 개발이나 영동대로 개발이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면 잠실동, 청담동, 삼성동 개발이 된 그 일대는 분명히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는 거는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한 목적성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련된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률에서 말하는 법의 취지와도 부합을 해요. 만약에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면 그 주변 지역의 땅값이 다 오르잖아요. 그럼 투기수요가 엄청나게 유입이 될 거고 이거를 단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법에서는 최대 5년까지밖에 연장을 못하게 한 거예요. 영구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버리면 너무 재산권의 침해가 크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다라고 하면 최대 5년 동안 이 정도 규제를 하면 그 정도면 다 한 거 아니냐 해서 법에서는 규제를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면 집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제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사실 저도 그 이야기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호제가 다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토호제로 묶는 게 맞느냐 토호제로 묶는다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 마이스처럼 개발이 확정돼 있는데 인근 부지를 토호제로 묶는 것과 단순히 예를 들어서 반포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토호제로 묶는 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속터미널 다 철거를 하고 엄청난 시설을 짓겠대. 그러면 반포가 토호제로 묶이는 게 한 목적성이 있죠. 당연히. 근데 지금과 같이 맥락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핵심지 주변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를 묶을 거야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주장이냐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가 됩니다. 실제 목동을 보면 26,629세대 중에 전월세 매물이 한 268개라고 하는데 굉장히 적은 겁니다. 세대수 대비로 봤을 때. 이걸 어디랑 비교를 해봐야 되냐? 헬리오시티 세대수가 9,500세대인데 여기가 2.5배 정도 되잖아요. 헬리오시티랑 비교를 해봐도 현저하게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동일 세대수로 비교를 해봐도 7배 정도의 적은 수치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이고요. 학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오래 눌러 앉아 사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도 30평대 기준으로 전세가 8억에서 9억 정도예요. 거의 서울 왕십리 신축급하고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오로지 학군 수요 때문에 이게 형성이 된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이게 되는 거냐? 현저하게 전월세 매물이 적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랑 공급이랑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수요 대비 공급이 적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건데, 토호제로 인해서 공급이 적어져서 이 가격이 올라가서 이런 거냐, 아니면 학군 수요가 너무 탄탄해서 그런 거냐. 어쨌든 간에 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목동의 사례를 가지고 거래량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이런 거에 대한 공급도 줄어든다, 전월세 공급도 줄어들게 되고 이게 가격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보통 1년 단위로 지정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국제교류 복합지구민 인근 지역 최초 지정일이 2020년 6월 23일이에요. 그러면 최대 25년 6월 22일까지 내년 6월달이 되면 여기는 풀어줘야 됩니다. 법률에서는 5년밖에 지정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고요. 주요 재건축 단지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21년 4월 27일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얘들은 26년 4월 27일까지 묶을 수 있어요. 26일까지 묶을 수 있어요. 결국은 내년에 되면 잠실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까지 그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어줘야 돼요. 5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10조가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른 뭐 해가지고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라. 아무리 이게 사회적으로 한목적성이 있어도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놓은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만약에 강남 3구와 용산이 묶이게 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을 했잖아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정부에서 지금 88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린벨트를 풀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강북보다는 강남 지역이 어딘가 또는 뭐 송파 끝에 뭐 어딘가 여기가 풀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집가 상승이 되니까 여기에 토호제를 묶어가지고 거래를 당분간은 실수요자들만 하겠다 이런 한목적성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 강남구를 만약에 또 묶어, 그러면 압구정은 이미 묶여 있거든요. 강남구 전체를 다시 묶는다라고 하면 여기 어떻게 할 거야? 여기는 2년이 지나면 풀린단 말이죠. 나머지가 묶여 있고 압구정만 풀리게 되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남 집값을 견인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압구정일 텐데, 재건축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이상하고, 강남구 전체를 과연 묶을 수 있을까? 못 묶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초구도 있고, 서초구는 반포 대장주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고, 용산구는 여기 있는데 용산구는 또 무슨 근거로 묶냐 이거죠. 이거를 만약에 묶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명분으로 이 거대한 땅을 묶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성수 전략정비구역만 묶여 있는데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아코서울 포레스트나 뭐 갤러리아 폰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묶고, 여기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많은 장미 아파트 같은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사업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건데, 실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여기가 지금 제일 높거든요, 성동구가. 근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어떤 이상한 규제들, 여기는 해제되고 저기는 규제가 유지되고 뭐 이러면서 형평성과 모든 게 다 깨져나가는 기형적인 규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핵심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을 빼고 나머지를 지정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풍선 효과가 역으로 부는 게 불보듯 뻔하다라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고거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허가구역에 지정해가지고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서 여기서 요청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감을 빌미로 지정을 할 수는 있는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거 되게 주관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투기와 투자를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없고, 실수요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할 거며, 어떻게 보면 갭으로 들어와가지고 잔금을 자기 돈으로 다 치를 수가 없어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분명히 많을 텐데, 어쨌든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갭으로 오면 이거는 투자 목적 아니냐, 투기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고, 너가 지금 살 거 아니잖아, 너 지금 와가지고 전세 줄 거잖아 라고 하는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직접 사용을 하면 이거는 투기가 아니고 이건 실수요다 라고 보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법률에서 보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게 되게 애매해요. 마이스 개발이나 영동대로 복합 개발 같은 게 있었을 때 그 주변은 투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라고 하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 주변은 투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모든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죠. 근데 집값이 이미 오른 지역들, 반포 같은 지역들 이미 많이 올랐는데 투기 우려가 있다, 갑자기 지정을 하겠다,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죠.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남 뉴타운도 안 묶었는데 우리 왜 묶는 거야 도대체? 한남 뉴타운도 2구역부터 5구역까지 대대적인 개발이 지금 예고가 돼 있고 정비사업이고 단위가 엄청 크잖아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들어올 세대수보다 한남 뉴타운에 들어올 세대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는 왜 투기수요 차단한다고 그걸 안 하고 왜 우리만 묶어? 라고 하는 볼멘 소리를 합니다. 형평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치동 입장에서는 아니 반포는 가격이 저렇게 많이 오르는데 왜 마이스 개발하고 영동대로 복합 개발 때문에 왜 우리를 묶나요? 라고 하는 그런 볼멘 소리도 하는 거예요. 대치동보다 더 많이 오는 곳이 반포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대치동은 교육 특수가 있지만 대치동보다는 반포가 조금 더 급지가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치동 입장에서는 왜 반포만 안 묶냐, 왜 우리만 묶냐, 이렇게 민원을 엄청 제기를 하고 있고,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대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주변이고요.
부분이고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목적 적합하다라고 또 주장을 해요. 그러나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개발가 인센티브가 있어도 그것이 반포 한남 뉴타운에 비해서 파급력이 과연 크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 리딩을 누가 하느냐를 보면 반포 아파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왜 여기만 먹냐 이거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갑론을박하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규제는 사실상 명분 싸움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구제적으로 묶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남 3구랑 용산구 제외하고는 다 분양가 상한제 풀어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광진구에 있었던 MDM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부지를 바로 아파트 개발 부지로 바꿔가지고 포제스 한강을 분양을 했잖아요. 평당 1억 1천만 원에. 광진구에서 어떻게 1억 1천만 원이 분양을 하냐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상품성을 논외로 치더라도 거기 시행사는 엄청난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로 묶여 있었으면 그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없었을 텐데, 분양가 상한제가 여기가 다 해제가 되니까 지금 시장을 보니까 평당 1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한강 뷰잖아, 이러면서 그냥 되게 비싸게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규제들을 풀었다 묶었다 하게 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토지 개발 이익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규제를 만들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쨌든 대치동과 성수 전략정비구역에서 토호제에 묶인 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반대되는 입장도 제가 전달을 드렸고, 아까 전에 장미아파트 얘기했죠. 여기 성수동 장미아파트 123세대. 근데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안 받고 토호제로도 묶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성수동의 아파트 가격을 리딩하고 있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도 토호제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갤러리아 프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성수동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성수동은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 벗어나 있고요.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중이 아니기 때문에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업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 조합원들이 이익을 얻잖아요. 근데 어디는 또 이거를 묶어놓고 어디는 안 묶어놓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성수동도 서울숲 앞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싸게 분양할 수 있는 땅이란 말이야. 여기는 1억에 해도 되고 여기는 또 1억에 안 하겠지. 여기가 지금 1억 뭐 5천 이렇게 6천 이렇게 거리가 되는데 여기 막 1억 한 3천 이게 분양할 거 아니야. 여기는 1억 3천이 분양하라고 하고 반포에 있는 땅은 6,700만 원에 분양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긴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잡는 데도 실패했고 형평성을 만드는 데도 실패했고 사업 진행을 막는 이상한 전 규제라고 생각을 해요.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는 좀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형평성에도 너무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양도세,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등 경제적 이익이 완전 크게 갈려요. 그것 때문에 풍선 효과가 더 생기게 되고, 규제를 하면 규제 외에 지역으로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지역은 또 돈을 벌게 되고, 이게 뭐냐 이거죠.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예측 가능한, 신뢰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규제들을 누더기처럼 만들다 보니까 형평성과 부작용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동구가 가장 많이 올라 뭐 이런 기사도 있어요. 저도 아파트 가격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성동구가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예요. 반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사실 성동구를 규제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투기 수요는 차단하는 게 맞지만 토제로 분상제로 묶어가지고 이거를 차단하려고 하는 건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